나에게 복을 부르는 사람들. 조선시대 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는 20년 넘게 과거 시험에 떨어지며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격이 정반대인 친구를 만나게 되었죠. 신중하고 내성적인 선비와 활발하고 도전적인 상인 친구였습니다. 놀랍게도 그 친구와 함께 지내면서 선비의 운명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상인 친구는 선비에게 세상을 보는 새로운 관점을 주었고, 선비는 친구에게 깊이 있는 사고를 선물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함께 사업을 시작했고, 선비는 평생 꿈꿔왔던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인연지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비로운 인연의 힘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이상하게 일이 잘 풀리거나 새로운 아이디어가 샘솟거나 용기가 생기는 경험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사주에 없는 기운을 채워주는 사람들, 즉 나에게 진정한 복을 부르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신 곁에는 어떤 사람이 있나요? 사주와 인간관계의 비밀. 사주에는 목, 화, 토, 금, 수라는 5가지 기운이 있습니다. 나무, 불, 흙, 쇠, 물을 뜻하는 이 오행은 우리 각자의 성격과 운명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이 5기운을 골고루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어떤 사람은 불의 기운이 넘쳐나고 어떤 사람은 물의 기운이 부족하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 다른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화의 기운이 부족한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런 사람은 보통 조용하고 신중하며 때로는 소극적입니다. 그런데 화의 기운이 강한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제가 아는 한 회계사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신중하고 조용한 성격으로 회사에서 늘 뒤에서 묵묵히 일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동료가 정반대 성격이었어요. 활발하고 적극적이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제시하는 사람이었죠. 처음에는 서로 불편해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신중한 회계사는 동료의 열정에 감화되어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시작했고, 활발한 동료는 회계사의 세심함을 배워 더 꼼꼼한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생의 원리입니다. 나무는 불을 키우고 불은 흙을 만들며 흙은 금을 품고 금은 물을 모으며 물은 다시 나무를 키웁니다. 자연계의 이 순환처럼 사람들도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극의 관계도 있습니다. 물은 불을 끄고 불은 금을 녹이며 금은 나무를 베고 나무는 흙을 빨아들이며 흙은 물을 막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나쁜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더 큰 발전을 가져오기도 하거든요. 내성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의 만남을 생각해 보세요. 물의 기운이 강한 내성적인 사람은 깊이 있게 생각하고 차분하게 판단합니다. 반면 화의 기운이 강한 외향적인 사람은 빠르게 행동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합니다. 이 둘이 만나면 처음에는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서로를 이해하게 되면 완벽한 팀워크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혈액형과 성격의 상관관계. 혈액형과 성격의 관계에 대해서는 과학적 논란이 있지만 경험적으로 보면 분명한 패턴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혈액형의 특성을 그대로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경향을 이해하면 인간관계에 도움이 됩니다. O형의 특징은 세심함과 완벽주의입니다. 이들은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실행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반면 B형은 자유롭고 창의적입니다. 틀에 박힌 것을 싫어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죠. 이 둘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A형이 B형의 자유분방함을 답답해하고 B형이 A형의 꼼꼼함을 답답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게 되면 놀라운 시너지를 발휘합니다. 실제로 한 광고 대행사에서 A형 기획자와 B형 크리에이터가 팀을 이루어 대박을 낸 사례가 있습니다. A형 기획자는 시장 조사를 꼼꼼히 하고 체계적인 전략을 세웠고 B형 크리에이터는 기발한 아이디어로 창의적인 광고를 만들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완벽한 작품이 나온 것이죠. O형의 리더십과 AB형의 창의성도 좋은 조합입니다. O형은 추진력이 강하고 사람들을 이끄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AB형은 독특한 관점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죠.
한 IT 스타트업에서 O형 대표와 AB형 개발자가 만나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O형 대표는 시장을 읽고 빠르게 결정을 내리는 능력이 뛰어났고 AB형 개발자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서로의 강점이 완벽하게 보완되어 업계를 선도하는 회사가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상극이라고 해서 나쁜 관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서로 다른 특성이 건전한 긴장감을 만들어 더 큰 성과를 내기도 합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비슷한 성격보다는 적절히 다른 성격이 서로를 보완하며 더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한쪽이 급할 때 다른 쪽이 차분하게 하고 한쪽이 우울할 때 다른 쪽이 밝게 해주는 것처럼 말이죠. 복을 부르는 사람들의 특징. 그렇다면 나에게 진정한 복을 부르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에너지 보완자입니다. 내가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들이죠. 예를 들어 내가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성격이라면 도전적이고 모험적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성급하고 충동적이라면 차분하고 신중한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더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패션 디자이너가 있었습니다. 그는 창의적이고 예술적 감각은 뛰어났지만 사업적 감각이 부족했습니다. 아름다운 디자인을 만들지만 돈을 벌지는 못했죠. 그런데 우연히 경영학과 출신 친구와 함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디자인은 못했지만 시장 트렌드를 읽고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디자이너는 창의적인 작품을 만들고 친구는 그것을 상품으로 만들어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일을 함께 해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강점을 더욱 빛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잘하는 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죠. 한 요리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재능이 있었지만 사람들 앞에서 요리하는 것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런데 방송 PD인 친구가 그의 요리 실력을 알아보고 함께 요리 프로그램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친구의 격려로 용기를 내어 시작했습니다. 친구는 요리사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프로그램을 구성했고 요리사는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유명한 셰프가 되어 여러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서로 다른 관점을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사람들이죠. 한 개발자와 디자이너의 이야기입니다. 개발자는 기능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했고 디자이너는 감성적이고 직관적인 사고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개발자는 디자이너의 아이디어를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했고 디자이너는 개발자의 사고를 딱딱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개발자는 사용자의 감정과 경험을 고려하게 되었고 디자이너는 기술적 제약과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능적이면서도 아름다운 제품을 만들어냈습니다. 복을 부르는 관계에는 몇 가지 신호가 있습니다. 첫째, 함께 있으면 에너지가 상승하는 느낌이 듭니다. 피곤했던 마음이 활기차게 되거나 막혔던 생각이 시원하게 뚫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둘째, 서로 다른 장점이 시너지를 냅니다. 11이 2가 아니라 3이나 4가 되는 것처럼 함께할 때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셋째, 갈등이 있어도 발전적인 방향으로 해결됩니다. 의견이 다르더라도 서로를 존중하며 더 나은 답을 찾아가는 관계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 인생에 진정한 복을 가져다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강점을 더욱 빛나게 해주며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상극 관계를 상생으로 바꾸는 방법. 하지만 모든 관계가 처음부터 상생의 관계는 아닙니다. 때로는 성격이나 가치관이 너무 달라서 갈등이 생기기도 하죠. 그렇다면 상극 관계를 상생으로 바꾸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마음가짐의 변화입니다. 상대방의 다름을 단점으로 보지 말고 장점으로 봐야 합니다. 내가 신중한 성격이라면 상대방의 즉흥적인 행동을 무모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추진력과 결단력으로 해석해 보세요. 관점이 바뀌면 관계도 바뀝니다.
한 회사에서 완벽주의자 팀장과 자유분방한 팀원이 늘 갈등을 겪었습니다. 팀장은 팀원의 느슨함을 비판했고 팀원은 팀장의 꼼꼼함을 답답해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관계가 개선되었습니다. 팀장은 팀원의 창의성과 유연성을 높이 평가했고 팀원은 팀장의 체계적인 관리 능력을 존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팀의 성과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실천 방법입니다. 상대방의 강점을 의식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내가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결단력 있는 사람의 의견을 구하고 내가 세심한 부분을 놓치기 쉽다면 꼼꼼한 사람의 도움을 받으세요. 또한 내 약점을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실제로 한 부부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남편은 계획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실행하는 것을 좋아했고 아내는 즉흥적이고 자유로운 성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 자주 다투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차이를 장점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행을 갈 때는 남편이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고 아내가 예상치 못한 재미있는 곳들을 발견했습니다. 가정 경제는 남편이 관리하고 아내가 삶의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서로의 다름이 부부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상생 관계라고 해서 모든 것을 무조건 맞춰줄 필요는 없습니다. 서로의 개성과 가치관을 존중하면서도 필요한 경계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상호 보완이지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건강한 관계는 서로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한쪽만 주고 다른 쪽만 받는 관계는 결국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나에게 복을 부르는 사람 찾기. 그렇다면 나에게 복을 부르는 사람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먼저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간단한 체크를 해보세요. 나는 주로 신중한 편인가요? 아니면 즉흥적인 편인가요?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나요? 아니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나요? 계획적인 성격인가요? 아니면 자유로운 성격인가요? 내가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추진력이 부족한가요? 아니면 신중함이 부족한가요? 창의성이 부족한가요? 아니면 현실성이 부족한가요? 현재 내 주변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누구와 함께 있을 때 에너지가 상승하나요? 누구와 함께 일할 때 더 좋은 결과가 나오나요? 누구와 대화할 때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나요? 새로운 사람들과 만날 때는 이런 점들을 관찰해 보세요. 상대방과 함께 있을 때 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그리고 용기를 내어 독이 되는 관계는 정리하세요. 함께 있으면 에너지가 빠지거나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관계는 과감히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운명은 혼자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할 때 진정한 복이 찾아옵니다. 내 사주에 없는 기운을 채워주는 사람, 내 강점을 더욱 빛나게 해주는 사람,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들이 바로 당신의 인생에 복을 가져다주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부터 주변 사람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세요. 그리고 당신도 누군가에게 복을 가져다주는 사람이 되어보세요.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함께 성장하는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인생에 진정한 복을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